안녕하십니까. 문화콘텐츠학과 박기수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실력이 되는 학과 문화콘텐츠학과의 전공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문화콘텐츠가 무엇입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게임이나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 웹툰, 음악, 공연, 뮤지컬, 축제, 테마파크 굉장히 많지요? 이런 것과 같이 문화적 자산을 상품화함으로써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유무형의 정보 상품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도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즐기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총체를 말한다고 보셔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엔터테인먼트, 물론 약간 결은 다르지만 엔터테인먼트라는 분야로 문화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의성을 기반으로 여러분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21세기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우리가 문화 콘텐츠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파시겠습니까? 아니면 오징어 게임을 파시겠습니까? 자동차를 파시겠습니까? 아니면 BTS를 기획하실 것입니까? 콘텐츠는 전부 뒤쪽, 오징어 게임과 BTS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만 해준다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은 우리 문화콘텐츠학과의 로고입니다. 헥사곤, 즉 육각형의 경우에는 견고함, 미래지향성, 불멸성을 상징합니다.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가 견고하고 미래지향적이며 불멸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또 가장 안전한 형태의 것이 바로 이 벌집 모양이 됩니다. 즉 독립된 개체로서도 매우 견고하지만 서로 인접함으로 해서 절대 허물어지지 않는 아주 견고해지는 상호 협력을 의미합니다. 그 가운데 글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즉 창의적이고 챌린지하고 그리고 컨버전스 한다는 게 저희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만의 핵심적인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은 이러한 크리에이티브, 챌린지, 컨버전스를 지향하면서 선도적으로 우리가 즐거운 마당, 즉 장을 만들어 보겠다는 강한 의지가 이 로고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문화콘텐츠학과는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2004년도에 국내 처음으로 개설된 학과가 바로 문화콘텐츠학과, 우리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입니다. 2013년도부터는 지금까지 레인보우 학과로 선정이 되어서 학교의 주목과 지원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2013년도 BK21 사업에 선정돼서 매년 2억씩 3년간 지원을 받았고 2014년도 CK 사업 선정이 되어서 매년 3억씩 3년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중요한 국책 사업들인 한 20여 개의 국책 사업 중에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정한 국내 1위 특성화 교육기관으로 2년 연속 지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특성화 중점 지원학과로 선정되어서 많은 지원을 받아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학부와 석사, 박사의 풀 라인업을 구축한 문화콘텐츠 선도학과라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130여 개의 산학협력 업체를 이미 보유하고 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산학협력 강의, 산학협력 현장 실습, 산학협력 R&D, 산학협력 장기 현장 실습 등으로 이루어지는 선순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유일한 학과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 결과 최고의 취업률과 진학률을 자랑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문화 콘텐츠 학과입니다. 그러면 이곳에선 어떤 차별화된 교육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최초로 학부와 석사와 박사, 게다가 융합산업대학원까지 풀라인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박사, 석사, 학사 그저 과정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 수직적인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해서 학부에 들어오시면 박사와 석사분들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취업 진로와 취업 상담, 취업도 진로 상담, 그다음 취업 안내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국내 최고의 실습 기자재 및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장기, 단기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현재까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내 최초로 CJ나 쇼박스와 같은 국내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 기업 등과 산학협력 강좌 및 공동 R&D 등을 진행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을 최대한 올리고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화 콘텐츠 학교에서는 그럼 어떤 인재를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인재를 키우냐면요, 아주 간명합니다. 문화 콘텐츠 기획 전문가,
문화 콘텐츠 창작 전문가, 문화 콘텐츠 비즈니스 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문화 콘텐츠 학과들이 인문학을 기반으로 하는 학과들이 많기 때문에 기획이나 창작 전문가를 키운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양대 문화 콘텐츠 학과에서는 비즈니스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왜 크냐 하면 결국의 콘텐츠는 비즈니스와 연동되지 않으면 한 망상 수준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와 기획과 창작이 하나로 융합될 때 비로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실현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 학과입니다. 자, 그럼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금껏 강조했듯이 산학협력 기반의 현장 중심 교육입니다. 산학협력 강의, 즉 업체에서 지금 가장 잘 나가시는 분들을 모셔다가 저희 강의에 같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강의를 진행하고요. 또 그 강의 결과를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학 중에 단기 현장 실습을 실시합니다. 단기 현장 실습을 실시해서 거기서 우수한 학생들은 그 업체와 함께 공동 R&D에 투입되기도 합니다. 또 이제 들어오면 다시 또 산학협력 강의가 진행이 되겠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4학년 때 장기 현장 실습이라 그래서 한 학기 전체를 현장에서 보내는 그런 장기 현장 실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돌아오지 않는 화살이라고 부릅니다. 장기 현장 실습을 나간 학생들은 대부분이 그 업체에 취업이 됩니다. 6개월 정도 같이 일하면서 그 학생의 인성이나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업체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산학협력 강의에서부터 장기 현장 실습까지 이루어지는 아주 유기적인 선순환 시스템에 의해서 취업이나 창업이나 진학이 보장되는 그러한 산학협력 기반의 현장 중심 교육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한양대 에리카의 대표적인 교육 브랜드이기도 한 ICPBL을 저희는 거의 모든 과목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구성 및 해결 역량을 강화시켜서 현장에 들어가도 당황하지 않고 새로운 문제를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풀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또 기획부터 창작 비즈니스에 이르는 통합적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여러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130여 개의 산학협력 업체가 유기적으로 가족 기업처럼 같이 움직이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한양대 문화콘텐츠가 지난 20년 동안 부지런히 뛰면서 확보해 놓은 산학협력 인프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신 기자재 그리고 최고의 시설을 확보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화콘텐츠과에서 누가 가르치느냐? 저희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전임 교수진입니다. 김영재 교수님은 문화콘텐츠 마케팅 분야의 국내 최고의 최고봉이십니다. 또 창작 소재 개발을 가르치시는 고은기 교수님, 또 저는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치호 교수님은 글로벌 비즈니스, 이진 교수님은 게임과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박소정 교수님은 플랫폼과 한류 콘텐츠 부분에서 국내 탑 티어들입니다. 이 전임 교수진들이 교육의 중심을 잡고 학부와 석사와 대학원을 이끌어가며 그 중간중간 전임 교수들이 전부 세세하게 챙기지 못하는 그러한 파트들은 겸임 교수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게임이나 캐릭터나 애니메이션, 드라마, 영화, 음악, 연예기획, 웹툰, 웹소설, 공연, 방송 플랫폼 여러분이 들으시면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있는 분야들일 겁니다. 그 분야에서 현재 가장 선도에 계신 분들을 최고의 겸임 교수진으로 모셔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한 15분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건 필요에 따라 더 많이 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임 교수진과 겸임 교수진이 상시 산학협력 협의체를 통해서 강의에 관해서 상호 협의를 하고 교육을 어떻게 갈지를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또 여러 협력 업체들을 늘려가며 현장 실습 지원 체계를 구축해 놨고요. 또 산학협력 진로 지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당연히 학기별로 교강사 워크숍을 통해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학생들을 유도할 것인가를 늘 수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콘텐츠학과 학년별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아마 그냥 보셔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1학년 때 주로 기본적인 인성과 기본 역량들, 즉 콘텐츠 공부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2학년 때는 산학협력 기반 강의를 통해서 산학협력 워크숍 등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기본적인 소양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부터 장단기 현장 실습에 투입이 되고 또 학생 해외 파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4학년 때쯤엔 완전히 프로젝트 기반의 강의를 수행하면서 물론 프로젝트 강의는 1학년부터 요즘은 ICPBL 때문에 전 학년에 다 하고 있지만 본격화되어서 장기 현장 실습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은 대부분 3, 4학년 때 집중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다 마치면 취업이나 창업, 대학원 진학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교과 부분이라면 이제 비교과 부분에서 이 단계별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으니까 다 설명은 안 드리고요. 그러니까 특성화 심화 교육과 컨텐츠 집중 교육은 컨텐츠 분야가 넓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집중 심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매년 학술 답사를 통해서 학과 구성원들끼리의 상호 협력 체제를 아주 잘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생 커리어 멘토링, 즉 졸업생들이 와서 그런 커리어를 어떤 식으로 쌓아갈지, 어떻게 학부 때 준비해야 될지를 수시로 멘토링 해주는 시스템을 운영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학생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서 자리 잡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장 동향을 파악하는 프로그램으로서는 진로 탐색을 위한 학생들이 현장 인터뷰를 갑니다. 내가 궁금해한 부분을 가서 물어보고 거기서 자기가 인사이트를 얻어오는 거죠. 또 산학협력 전문가 특강이랄지 글로벌 리더 실무 특강, 또 취업 네트워킹 데이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내가 어떤 방향에 어떤 부분으로 진출할지에 대해 상시 깨어 있으면서 노력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베이스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산학협력 프로젝트 베이스 강의, ICPBL 기반의 산학협력 프로젝트 베이스 강의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당연히 현장 멘토링을 함께 운영합니다. 그리고 장기와 단기 현장 실습, 그리고 창업 캠프 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진로 다양성을 확보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기반이 되고 있는 건 산학협력이고요. 또 이게 갖추어지고 나서 마지막에는 산학 공동 R&D에 투입이 되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취업, 창업, 진학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어떤 걸 이루어 봤어? 최근에 이룬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스토리텔링 분야에서 ICPBL M유형으로 수업을 진행해서 2018년도에 미스터 선샤인 스토리텔링 전략이라는 단행본을 출간합니다. 학부 2학년생들이 연구를 해서 단행본을 낸 최초의 학과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스토리텔링 전략이라는 곳에서 그 당시 가장 핫했던 드라마들을 분석해서 이거 역시 2학년생들이 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K-드라마 스토리텔링 모색과 조형의 힘이라는 단행본을 내는데요. 이거는 1학년생들이 냈습니다. 처음 와서 스토리텔링 배우고 자신이 관심 있는 걸 분석을 해서 단행본을 낸 겁니다. 이 단행본이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아서 심지어 일본 출판업자가 와서 이 책을 직접 보고 이걸 일본에서 출간하겠다 그래서 지금 번역 중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쯤 되면 출간이 되어서 일본에서 한국 한양대학교 ICPBL로 진행한 학생들의 작품이 일본에서 전문서적으로 출간된 최초의 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K-웹툰, 원천 IP 스토리텔링 전환 전략. 즉, 저희는 그냥 이론만 공부하지 않습니다. 이론은 당연히 배우고 그걸 현장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현재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반드시 실천을 하고 그 결과물을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물로 내서 학생들 스스로 내가 공부한 것 자체가 나의 포트폴리오가 되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2024년도 에리카 웰컴 키트를 개발하라. 이거는 학교에서 의뢰를 받아서 한 학기 동안 저희가 24학번들의 웰컴 키트를 만든 그런 수업입니다. 옆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한양이, 그렇죠, 한양이는 사자잖아요. 근데 사자가 그냥 똑같은 사자를 받은 감동이 없잖아요. 24학번들은 청룡의 해에 들어왔으니까 청룡 캐릭터를 사자 위에 얹은 겁니다. 이거는 창의력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사자와 청룡을 어떻게 만나게 합니까? 우리 학생들은 해냈습니다. 후드를 씌웠죠. 이렇게 매해 그 한양이와 그 새로운 해의 띠를 결합시키는 방안도 우리 이 웰컴 키트를 통해서 하나의 전범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문제는 이런 거죠. 가장 적은 돈으로 학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웰컴 키트를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가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물품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 있죠. 디지털 키트를 마련해서 다운로드 받아 쓸 수 있게 만들어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그런 일입니다. 특히 재밌는 거는 이게 융합 수업으로 진행이 됐어요. 디자인대랑.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업을 잘 몰라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카드 뉴스까지 제작을 해서 우리 수업 이런 거야. 다 모여서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으쌰으쌰 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대. 이렇게 살아있는 교육을 하는 곳이 바로 문화 콘텐츠 학과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공부해서 너희들은 뭐가 됐니?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저희가 우리 졸업을 해서 현장에 있는 친구들의 사례만 모아본 게 지금 이겁니다. 즉, 게임, 영화, 앞에서 쭉 얘기했죠. 이런 콘텐츠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획자들, 플래너로서 일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또 직접 연출하는 PD로 일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특히 뭐 마케터나 해외 마케터로 일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이쪽에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포털들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 뭐 다 이런 데죠. 이런 데에서 컨텐츠 기획 및 웹 마케터로 일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광고나 홍보회사의 기획자 및 카피라이터로 뛰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연예기획사, 여러분 좋아하시죠? 연예기획사들, 대형 연예기획사에 가보면 한대 문코 모여 그럼 쫙 모입니다. 예, 기획자 및 컨텐츠 매니저로 많이 일하고 있고요. 특히 남학생도 관심 많은 게임, 영화, 드라마 이런 부분에서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또 이제 국가 관련 기관이나 지자체 기관에서 기관 전문가로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또 창업을 실제로 한 친구들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 대학원 및 로스쿨을 진학을 해서 변호사가 된 친구도 있어요. 저희 우리 대학원을 나오고 해보니까 저작권을 조금 더 공부해야겠어요, 선생님. 그래서 로스쿨 진학을 해서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우리 강의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내외 대학원을 진학해서 교수 인력 및 연구 인력으로 충원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현재까지 온 저희들이 인력 배출 양상입니다.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은 더 다양한 분야에, 더 좋은 분야에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문화 콘텐츠 학과는 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셔서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성실성만 가지고 오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는 미래보다 훨씬 더 뛰어 앞설 수 있는 그런 미래에 여러분을 위치시킬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